브루클린 네츠가 최근 각종 내부 사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년 내내 듀란트 해줘만 외치던 혹사의 아이콘 내시 감독과의 이별을 시작으로 작년 백신 안 맞겠다고 징징거렸던 평평이 어빙신이 올해는 인스타그램에 반유대주의 영화를 홍보하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Who knows? Who knows? I don't know. Who knows? 이에 어빙은 야외라는 단어를 검색하다 보니 그 영화가 나와서 별 생각 없이 올린 거고 NBA 선수를 떠나 나도 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콘텐츠를 마음껏 공유할 권리가 있다 라는 특유의 유체이탈 궤변으로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더욱 논란을 키웠는데요. 그 결과 NBA는 깊은 실망감을, 네츠 구단은 내부적으로 최소 5경기 무보수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리자 어빙은 그제서야 뒤늦게 사과문을 공개, 사건이 일단락된 듯 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팀의 감독과 슈퍼스타, 거기에 값비싼 슈구 한 명까지 빠지며 이제 브루클린에는 가끔 트위터만 즐기는 듀란트만이 홀로 남겨졌는데요. 과연 듀란트가 혼자서 흔들리는 네츠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번 워싱턴전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점프볼과 거의 동시에 시도한 레이업 미스를 스스로 매듭지은 오닐의 팁인으로 막으려 경기는 어수선했던 내부 사정과는 달리 네츠의 경기력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물론 쿠즈마와 포징이가 3연속 3점을 합작한 워싱턴이 초반 먼저 리드를 잡았으나 8분경 쿠즈마를 뚫고 들어간 듀란트의 첫 득점이 나오며 브루클린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듀란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네츠의 팀플레이가 인상 깊었는데요. 듀란트는 본인에게 수비가 몰리면 패스를, 만만한 빌과의 매치업에선 직접 공격을 시도해 고난이도 스텝백 페이더웨이로 엔드원을 얻어내며 1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이에 워싱턴은 1쿼터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포르징기스의 덩크로 달아나려 했으나 듀란트로 대동단결한 네츠가 오히려 워싱턴을 압도했으니 엘리우 패스를 의식한 포징이가 뒤로 처진 틈을 타 풀업 점퍼를 넣은 듀란트는 트랜지션 상황 큼직한 유로스텝 밟고 빼준 패스로 모리스의 3점을 도운 데 이어 하프라인까지 수비몰이 제대로 하고 완전히 열린 토마스에게 패스도 전달, 팀의 리더로서 노련하게 경기를 잘 풀어가며 1쿼터 단 한 개의 턴오버도 없이 5개나 되는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듀란트의 진가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아이솔이죠. 아브디아에게 3점 슈팅 파울을 얻어내 0점을 잡은 듀란트가 토마스에게 패스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다니엘 가포드를 제물로 올 시즌 최고의 앵클 브레이커를 완성하며 벤치를 흥분케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수비도 한결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 브루클린은 클락스턴의 2개의 블락을 포함 쿼터 막판 7번의 수비를 내리 성공하며 15대0 런으로 2자리 점수차 리드를 잡은 채 1쿼터를 마쳤습니다. 1쿼터를 꽉 채워뛴 듀란트가 빠진 2쿼터 세컨 유닛 대결에서도 브루클린의 흐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구간엔 2년차 데이비드 듀크 주니어와 밀스가 코트를 수놓았는데요. 벤 시몬스로 인해 올 시즌 0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던 듀크 주니어는 속공에서 백투백 레이업을 올려놓았고 밑에서의 블락과 스틸로 날카로운 손질을 과시하던 밀스는 3점으로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신고 쿠즈마가 외롭게 힘을 내준 워싱턴의 추격을 뿌리치며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8분경 듀란트가 재투입되면서 네츠는 1쿼터처럼 듀란트 체제의 농구를 펼쳤는데요. 듀란트에게 공이 투입되면 워싱턴은 더블팀을 갈 수밖에 없었기에 듀란트는 패스 한 번으로 어렵지 않게 동료들에게 찬스를 제공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잘해주던 듀란트가 드리블 과정에서 경기 첫 번째 턴오버를 범하며 워싱턴에게 여지를 남기고 말았는데요. 골밑에 포징이가 버티고 있었기에 주로 점퍼 위주의 공격을 가져간 네츠의 슛이 연이어 불발되며 브래들리 빌을 앞세운 워싱턴에게 9대0 런을 허용, 1점 차로 추격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아 결국 또 이런 전개인가 싶었으나 듀란트의 네츠는 더 이상 과거의 빙신같은 팀이 아니었으니 치트키를 할 수 있는 듀란트의 백다운에 패스를 가미한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로 소강 상태를 끊어낸 네츠가 리드를 사수했습니다. 허나 클라이막스는 역시나 듀란트의 몫이었는데요. 안쪽으로 파고든 돌파로 자유투를 얻어낸 듀란트는 쿼터 마지막 공격에선 시그니처인 해지풀업 3점으로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으며 여전히 브루클린이 12점을 앞선 채 전반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선에서 끈기를 보여준 썸너의 스틸. 루이스 오닐과 해리스가 손발을 맞춘 커딘 레이업으로 선취점을 올린 네츠가 후반에도 전반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반엔 스무스했던 공격 작업이 돋보였다면 후반은 눈에 띄게 좋아진 수비가 압권이었는데요. 과거 승리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외곽슛 컨테스트와 골밑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물론 가장 큰 문제였던 수비 리바운드 단속까지 잘되며 워싱턴을 4분간 무득점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수비가 잘되면 공격도 덩달아 풀리기 마련이죠. 오닐과 여러 차례 공을 주고받은 와리가리를 엘보우 점퍼로 마무리한 듀란트가 여기선 커딘을 보는 척 외곽에 오픈된 해리스의 3점도 도우며 벌써 경기 9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네츠는 전성기 골스를 연상케 한 오복성 패스까지 선보이는데 여섯 번의 패스로 코트 위 전원이 공을 만진 이타적인 볼무브는 달라진 네츠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한편 어느새 20점 차로 끌려가던 워싱턴이 오랜만에 나온 브래들리 빌의 연속 돌파 득점으로 가까스로 득점 가뭄을 끊어내자 이번엔 듀란트가 직접 나서며 워싱턴에게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수비 2명 정도는 기본으로 달고 던지는 흔한 풀업 점퍼에 포징이의 더블 클러치 레이업도 블락해낸 듀란트가 토마스의 크로스코트 패스를 받은 공격은 시원한 원핸드 슬램으로 찍어버리며 25점 차를 만든 채 기분 좋게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4쿼터는 포르징기스가 빠진 워싱턴의 골밑을 놀이터로 만든 클락스턴이 원맨쇼를 벌였습니다. 워싱턴이 스몰 라인업을 가동하자 브루클린은 클락스턴을 10분 활용. 특히 4쿼터엔 듀란트가 아닌 토마스와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며 순식간에 8득점을 몰아쳤습니다. 추가로 가비지 타임에서 펼쳐진 일본인들의 자존심 대결조차 네츠의 압승이었는데요. 비록 와타나베가 하치무라를 상대로 스텝스루를 시도하다 블락을 당하긴 했지만 이내 듀란트의 크로스코트 패스를 받아 3점으로 만회한 데 이어 수비에서 하치무라에게 투입되는 공도 스틸, 시즌 하이인 14점을 기록하며 단 2득점에 그친 하치무라를 압도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128대 86, 내시 침대 빙신이 네츠의 억제기가 아니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확 달라진 브루클린이 무려 42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의 MVP는 단연 케빈 듀란트인데요. 듀란트는 28점, 11어시, 9리바라는 트리플 더블에 버금가는 활약은 물론 스텝에 잡히지 않는 듀레비티 효과로 동료들에게 무수히 많은 찬스와 공간도 제공하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 외에 시몬스와 어빙의 부재 덕분에 출전 시간을 부여받은 선수들의 반등 또한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어빙이 빠지면서 고른 볼 배분이 시몬스가 빠지자 스페이싱 효과가 나오며 와타나베, 듀크 주니어, 캠 토마스, 에드먼드 썸너까지 무려 4명의 선수가 나란히 시즌 하이를 기록하며 그 효과가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선수들이 수비에서 넘치는 에너지 레벨로 상대를 괴롭힌 장면들과 평소보다 10개나 더 많은 리바운드를 걷어낸 모습들도 긍정적인 나비 효과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겨우 한 경기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 시즌 이런 경기력은 처음인지라 향후 달라진 브루클린의 반등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